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예쁜 꽃이 피어나는 계절하면 봄을 정말 많이 떠올리죠.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크리스마스 로즈, 시크라멘, 이메리스 등등 또 많은 식물들이 겨울철에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식물은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시기에 꽃을 피우고 삶의 다음으로 연결해 나가며 살아가죠. 우리 사람도 사실 꽃을 피우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죠. 오늘은 겨울철에 정말 아름다운 식물들 많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아름다운 앵초, 프리뮬라 폼폼 앵초 시리즈 총 7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정말 다양하고 화려한데 7가지 색상의 선택지가 있으니 좋아하시는 앵초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뮬라 앵초는요, 잎장이 옆으로 퍼져나가 자라나는데 꽃줄기가 짧게 자라나서 매우 아담하면서도 풍성한 느낌으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또 다화성 식물로서 꽃이 많이 피어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앵초과 앵초 속에 속하는 식물로 원산지 유럽 되겠습니다. 높이는요, 높지 않게 15cm 내외로 아담하게 자라나죠. 키우는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식물에 속합니다. 배수력이 좋고 유기물이 많은 흙에서 잘 자라나죠. 잎이 이렇게 수영이 양옆으로 퍼져나가듯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묵은 잎이 생기거나 노란 잎이 생기면 떼주시는 게 통풍 관리하는 데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뮬라 앵초는요, 햇빛을 좋아합니다. 빛이 부족하게 되면 아름다운 꽃색이 예쁘게 물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빛이 따사로이 잘 들어오는 자리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직사 광선보다는 한 단계 거쳐 지나가는 빛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죠. 5시간에서 6시간 햇빛을 가득히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좋아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서는 꽃이 빨리 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서늘한 공간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너무 춥지 않은 베란다가 딱 좋더라고요. 통풍을 잘 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나중에 꽃이 피어났을 때 또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리뮬러 폼폼 앵초 뿐만 아니라 줄리안 앵초 역시 장기간 개화하는 식물입니다. 빛을 많이 받고 온도가 적당하면 이 화분 포트 안쪽 가운데 부분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피어나게 되죠. 또 꽃대가 꾸준하게 올라오는 식물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가꾸기도 어렵지 않아요. 첫 꽃대가 올라와주면 손을 따주시면 계속해서 꽃을 많이 올려주는 특성 가지고 있죠. 프리뮬라 폼폼 앵초 이외에도 농원에 다양한 시리즈의 앵초 있기 때문에 보시고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에는 잎과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시면 좋은데 저면 관수해 주셔도 좋죠. 잎이 처질 때를 딱 봐서 물을 주세요. 저희 앵초 다음 보실 식물은요, 솔채 되겠습니다. 솔채 이렇게 보시면요, 잎은요 양옆으로 뻗어나가 있고 중앙부 보시면 새순하고 나중에 꽃머리 몰려줄 것 같은 느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솔채는요, 꽃줄기가 쭉 뻗어 올라와서 햇빛이나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봉오리의 모양이 구멍 뚫린 채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마가렛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잘 성장하고 있고 꽃은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키우시면 이른 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월동 온도는 5도 이상부터 월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보시면요, 여러가지 잎줄기가 많이 형성되는 식물은요, 통풍이 중요한 식물 되겠습니다. 예쁜 꽃을 보시기 위해서는 통풍 그리고 물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는요, 총 농원에 4가지 색상이 있는데 피치 색상, 화이트, 퍼플, 로즈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기탈리스는요,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트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요, 실내에서 키우시다가 봄철에 저희 화분이나 화단에 식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폭이 커지면 화분 분갈이도 해주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겨울 식물 하면 시크라멘을 빼놓을 수 없죠. 그 중에서도 원종 시크라멘 데리고 왔습니다. 진 분홍 색상, 분홍 계열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월동도 남부지방에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파리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작고 독특한 무늬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또 성장이 그렇게 빠른 식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깜찍한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원종 시크라멘은요, 여름에는요 오히려 낙엽이 지고 휴면을 했다가 시원해지면서 잎이 다시 나오는 생육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겨울 식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꽃몽오리가 많이 맺혀 있는 보호트가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꼬불꼬불 파릇파릇한 원종 시크라멘 보여드렸으니 꽃이 있는 식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리호프스 되겠습니다. 유리호프스는요 겨울이 되면 예쁜 꽃을 만발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유리호프스는요 키워보시면 햇빛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지만 참 바람 잘 통하는 공간 선호한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꽃이 다 그렇하듯이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는 특히 물 관리 잘 해주시면 좋죠. 물이 부족하면 잎과 꽃봉오리의 줄기가 옆으로 눕듯이 처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꽃이 잘 피지 못하고 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티보치나 되겠습니다. 요즘에 티보치나도 꽃망오리가 많이 달린 보트가 하나둘씩 보이는데요. 목로보단이라고도 불립니다. 티보치나는요 저희 온실에서 키우고 있는데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밝은 곳에 두고 키우고 있죠. 지금은 날씨가 흐린데 티보치나 햇빛 받으면 또 잎도 예쁘고 꽃도 정말 예쁘게 자라나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은 흠뻑 주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고온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보다 여름을 힘들어하는 느낌이죠. 다음 식물은 이메리스입니다. 이메리스는요 농원에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죠. 꽃이 피어나는 모습 보시면 토끼기 같이 꽃잎이 둥글게 모여 피어나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는 수꾼 식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팔요정, 만병초 식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요정 이렇게 복화식 겹꽃으로 피어있는 12,000원 네팔요정이 소량으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성장하고 있는 4가지 색상의 만병초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포트 하나 있었는데 딱 구매를 해 가셨더라고요. 종류별로 키가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데 꽃의 크기는요 다 똑같이 아름다운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팔 요정은 공기 정화 식물로도 유명하죠. 다음 식물은 천리향 되겠습니다. 천리향은요 지금 시기에 들이셔서 키워볼 만한 식물인데요. 식물 자체가 더위보다는 추위에 비교적 강한 식물이죠. 때문에 초겨울 혹은 초봄부터 많이 키우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에는 종류별로 있죠. 다음 식물은 초연초입니다. 이렇게 소품 품종의 초연초는요 블루 색상이 나와 있고요. 초연초 중품으로 파란 꽃이 피어있는 색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울타리를 설치해 주셔서 수영을 잡아 주셔도 되고요. 화분에 늘어뜨리면서 키워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소연초는 나비의 날갯짓을 닮은 듯한 꽃의 모양으로 또 유명하고 꽃이 피어나지 않는 시기에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소품은 꽃망오리가 잘 여물면서 만져지는 거 보드에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초연초는 양지 반양지 가리지 않고 잘 성장하고요. 추위를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예쁘게 가드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크리스마스 로즈 헬레보로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색상은 랜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해 주실 때 흰색 계열, 분홍 계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원체 랜덤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정 색깔을 확실히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나리 아제비카의 식물로 유럽, 서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이고요. 키는 20에서 50cm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12월부터 3월 사이로 대표적인 겨울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노지 식재 가능하고요. 노지 월동 잘하는 겨울철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에서도 많이 키워주시는데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뿌리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화분을 늘려주시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흙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선택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품 이외에도 농원의 소품도 종류별로 입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품 찾으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품은 이제 소량으로 남아서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꼭 참고해 주셔서 원하는 색상 픽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식물 그 자체도 예쁘고 이름도 참 예쁜 식물 에리카입니다. 에리카는 추운 겨울 동안 피어나는 겨울꽃 중 하나 되겠습니다. 때문에 겨울 동안의 실내 베란다 창가에서 봄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에리카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겨울부터 봄까지 꽃들 보여주는 개화기가 긴 꽃 종류 중 하나 되겠습니다. 서늘한 온도에서 꽃들을 가장 많이 피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추운 듯한 실내에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쿠페아 되겠습니다. 쿠페아는 아주 작은 꽃들이 줄기를 따라 종종종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죠. 쿠페아처럼 작은 꽃들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매력을 느낄 만한 꽃 되겠습니다. 거의 사계절 내내 저희 농원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계절을 불문하고 그렇게 쿠페아가 예쁜 꽃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되겠죠. 이렇게 줄기를 모아서 하나의 외목대처럼 만들어낸 중품 쿠페아가 있습니다. 쿠페아는요, 물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면 좋죠. 대체로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워낙 줄기 자체도 단단하고 내한성도 비교적 강한 식물이기 때문이죠. 쿠페아는요, 밝은 그늘이라도 빛이 너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꽃을 많이 피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햇빛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잎도 더 단단하고 꽃대도 많이 물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깽깽이 풀 되겠습니다. 깽깽이 풀은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지정이 된 식물만큼 독특하고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그늘에서조차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화단에 재배하는 경우에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반그늘진 공간에 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씨앗으로 파종을 하거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아젤리아 장미철쭉 보여드릴게요. 장미철쭉 이렇게 보카지 색상 하나와 진한 진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아젤리아 철쭉이라고도 하고 서양 철쭉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요, 유럽 벨기에에서 개량을 한 신품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아젤리아 철쭉 혹은 벨기움 철쭉이라고도 불리죠. 꽃은 이렇게 큰 꽃망울로 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의 화형이 크고 화려하게 겹꽃으로 많이 피어나죠. 때문에 매우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쭉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운 겨울에서 봄이 찾아오는 이 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생각하시면서 키우시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꽃이 매우 오래 갑니다. 아젤리아 철쭉은요, 꽃이 오래 가기 때문에 화분에서 키워주시는 분들도 있고 야생화 같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햇빛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역시나 색이 진하게 발현됩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목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원에는 목단이 10종류 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장사나는요, 진한 자주빛깔의 색감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붉은색 중에 더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우아하고 고혹적이며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츠첼라인데요. 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 품종으로 촉도 많고 이쁜 색감이 특징입니다. 다른 목단에 비해서 작게 자란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우후 풍강은요, 우아한 느낌의 핑크 색상인데 흰색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고 핑크색이 안쪽으로 감돌면서 자라게 되는 베스트셀러 목단 되겠습니다. 호홍비치 역시 매해 많이 찾는 품종 중 하나 있는데요. 진한 붉은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품종 되겠습니다.
예홍 환채는 환하게 빛나는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목단 되겠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붉은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붉은 색상 원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품종 되겠고요. 도금은요, 보카시 목단으로 인기가 정말 많죠. 지난 해에도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조기 품절에 유념해 주셔야 하는 품종 되겠습니다. 저희 화왕은 꽃 중에 왕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죠. 걸맞게 붉은색과 적자색이 절묘하게 피어나는 품종 되겠습니다. 키는 150cm 내외로 성장하게 되죠. 무균 전륜 같은 경우에는 우아하고 고혹적인 자태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검붉은색 목단 품종 중에 단연 기품을 자랑하는 품종이죠. 그리고 황간 보여드릴게요. 황간은요, 예로부터 일본의 하얀 목단과 미국의 노란 목단으로 만들어진 품종으로 유명했습니다. 은은하고 연한 노란 색상 피워주죠. 진한 노란 색상을 원하신다면 바츠첼라, 연한 노란 색상 원하신다면 황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령도화는 은은한 분홍 색상이 매력적인 목단으로 꽃잎은 분홍색, 꽃술은 자홍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색상이 정말 조화로운 편에 속하는 목단입니다. 저희 목단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pH 농도 7.0을 선호하기 때문에 심으시고 석회가루 살짝 뿌려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심을 때는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메워질 정도로 물을 주시고요. 둔턱을 만들어 주시고 배수가 잘 되고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달은 겨울철에 식재를 해도 잘 적응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첫 해가 추위 때문에 부담된다 느끼시면 부직포 살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웬만한 따뜻한 지방이라면 그냥 키워도 아주 전혀 무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 강원도나 서울 이북 굉장히 추운 지방이라고 느끼신다면 꽃눈이 마르지 않게 물을 오히려 자주 주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식재를 해주신다면 내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꽃 보는 첫 해는 적응도 하고 세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진보다 못나게 보이는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시고 한 해를 지나게 되면 건강하고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되죠. 다음 식물 벨벳 선셋 사랑초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단풍잎 든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노란색 꽃도 피었습니다. 선셋이라는 말이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한 의미처럼 예쁜 노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초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초는 미누에타 사랑초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줄기가 쭉 올라와서 앙증맞은 꽃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죠. 사랑초는 저희가 몇 번 옮기면서 이곳에서도 키워보고 저곳에서도 키워보면서 키웠는데 잘 적응해서 자라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도 온도고 통풍도 통풍인데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꽃망울이가 잘 보여집니다. 날이 흐리고 해가 많지 않은 공간에서는요 꽃망울이 펼쳐지지 않죠. 또 사랑초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잘 주시고 나서 통풍 잘 시켜주시면 구근썩음 없이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외성 후룩스 되겠습니다. 외성이라는 말은 일반 종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식물이 자라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외고성 후룩스는 키가 크게 자라나는 일반 후룩스보다 조금 더 아담한 느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담배초입니다. 시가플라워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 농원의 담배초는요 소품과 중품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 붙은 담배 모양을 하고 있는 담배초이기 때문에 햇빛이 드는 양지나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고요. 꺾꽂이, 포기, 나누기 등등으로 번식 가능합니다. 담배초는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성장을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의 개화 기간도 긴 식물에 속하죠. 다음 식물은 사계 바람꽃 되겠습니다. 야생화 매력 있죠. 지금은 이렇게 묵은 잎이 생긴 듯 보이지만 새봄이 되면 새 잎이 나오죠. 동국은요 언제나 늘 그렇듯 푸르르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로서 이렇게 꽃줄기가 위로 쭉 뻗어 자라나는 듯 보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색감이 조금씩 연해지거나 진해지면서 꽃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꿔줍니다. 사계라 바람꽃보다 동국꽃이 조금 더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럽페랭이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죠? 붓으로 꽃을 그려놓은 듯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목질화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노지 활동도 잘하고 꽃도 풍성하게 잘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근 식물인 수선화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미니종입니다. 골든멜, 스포이롯, 줄리아, 제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미니종 수선화 농원에 입고되어 있고 싹을 트이고 있는 포트도 있습니다. 스포이롯은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 보여주죠. 수선화는 노지 활동이 되는 다년생 구근 식물입니다. 봄에 개화를 하게 되죠. 미니종은 아담한 사이즈로 눈을 사로잡는 화사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목단을 확인하셨으니 작약도 놓칠 수가 없죠. 작약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식재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에 심는 경우 구덩이를 파주셔서 뿌리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0cm 정도 파내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눈이 보이도록 촉수가 보이도록 식재해 주시면 되겠죠. 식재 간격은 여유를 두시면서 50에서 70 정도 생각하시고 식재해 주세요. 다음 식물은 은청 가문비 나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잘 어울리는 나무 되겠습니다. 이름부터 예쁜 은청 가문비 나무는요, 말 그대로 회색빛이 도는 은청, 청록색의 침엽수 나무 되겠습니다. 소나무과 가문비 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이죠. 은청 가문비는요, 원추형의 멋진 수형 덕분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정말 많이 유통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겨울 외에도 사실 사계절 내내 청량한 느낌의 침엽수가 주는 시원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병충해로부터 매우 자유로운 식물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나무죠. 다음 식물은 백봉국화입니다. 백봉국화 정말 예쁘죠? 다른 국화들과 다르게 막 무지막지하게 세력을 늘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국화 키우기가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국화이기도 하죠. 분재로 멋지게 다듬어서 많은 분들이 키우시기도 하더라고요. 백봉국화는요, 날이 추워지면 작은 꽃잎으로 변신까지 시도합니다. 예쁘게 물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백봉국화 분재 화분에 식재해 주시면서 철사로 수영을 잡아가시면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개발선인장입니다. 개발선인장 3색으로 농원에 있는데 개화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예쁜 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시크라멘도 같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개발선인장과 닮은 듯 다른 꽃입니다. 농원의 완다잉초 새롭게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레드 색상, 라즈베리 색상, 블루, 핑크, 살몬 색상이 있습니다. 완다잉초는요, 자라면서 상추 밑둥을 따주듯이 아랫잎을 잘라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면 좋아요. 시든 꽃은 바로바로 따주시고 시든 잎도 잘라주시면 통풍도 잘 되기 때문에 꽃을 오래 많이 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추위에도 약하지 않기 때문에 키우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밥이 차오르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폭풍 성장하는 앵초 중 하나 되겠죠. 다음 식물은 뱀무입니다. 뱀무는요, 이렇게 노지 활동이 가능한 장미과 다년생 수컷 야생화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겹뱀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을을 닮은 듯한 주황색 꽃이 피어나고요. 양지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하죠. 다음 식물은 백묘국인데요. 마치 눈이 내린 듯한 잎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서늘한 기후 선호합니다. 내한성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마이너스 6도 정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에서는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양치식물의 대표주자 고사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치식물 고사리는요,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더 지구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었죠. 때문에 고사리 식물 키우다 보면 꿋꿋함과 강인함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요, 음지에서도 잘 자라나고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죠. 또한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로 선정되어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새로운 줄기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또 빠르게 풍성하게 변화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고사리는요, 물을 주고 싶은 만큼 듬뿍듬뿍 줘도 되는 식물 중 몇 안 되는 식물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호마타 고사리는요, 특징 중 하나가 분갈이를 하다 보면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미의 발같이 생긴 근경이 나오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경에서도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근경을 잘라서 물꽂이를 통해 번식도 가능한 고사리입니다. 지금은 보스턴 고사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을 주고 싶은 만큼 듬뿍듬뿍 줘도 되는 식물 중 하나죠. 고사리는요, 공기 정화 능력도 좋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특성을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필리아 페페 되겠습니다. 필리아 페페 동전을 닮은 식물인데 이 식물이 번식도 정말 잘 되고 키우기도 아주 쉬운 식물이죠. 그 옆에 안스리움이 있습니다. 빨간 포자가 무르익는 모습 가지고 있죠. 안스리움 농원에 2가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도 아주 화사한 느낌 보여줄 수 있는 식물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샤인 꽃기린도 그 중 하나 되겠죠. 열대지방에서 온 다육식물 중 하나입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죠. 또 하나의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 호주메아입니다. 호주메아는 마누카꿀의 원천이 되는 식물이기도 하죠. 한번 보면 꽃이 진짜 예뻐가지고 빠지기 쉬운데요. 잘 키우면 1년 4계절 중에 3계절 동안에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신기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꽃을 보시다가 싫은 것이 발견되면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개화 기간이 긴 식물이기 때문에 건조한 겨울철에도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은 휴케라 되겠습니다. 휴케라는 꽃보다도 잎이 매우 화려한 식물이기도 하죠. 또 품종에 따라서 꽃이 정말 예쁜 휴케라도 있습니다. 또 극강의 추위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휴케라 되겠죠. 겨울이 매우 척박한 우리나라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조경용으로 매우 우수한 식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2톤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휴케라도 있는데요. 이렇게 2톤의 색상 그리고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휴케라일수록 양지에서도 아주 잘 자라나게 됩니다. 잎이 형광색이거나 조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뜨거운 직사, 광선에서는 잎끝이 조금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휴케라는요, 조직 배양묘 시리즈 되겠습니다. 일반 상모묘, 분주묘와 다르게 묘균 상태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적고 건강하며 더 빠르게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아 보일지라도 봄에 폭풍 성장을 해서 풍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휴케라는요, 다양한 나무 그리고 농원에 판매하고 있는 브루넬라와 합식을 해도 매우 잘 성장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휴켈라 베리 스무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베리 스무디 휴케라는요, 메탈릭한 로즈 핑크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은은한 실버 색상 가지고 있죠. 내열성이 강한 품종 되겠습니다. 휴켈라는요, 식재할 때 관부,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상부와 뿌리 부분의 경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깊게 땅에 식재되지 않게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너무 깊이 식재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죠. 간격은요, 또 너무 좁게 식재하는 것보다는 최소 20에서 30cm를 띄워 주시면서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료는 멀티코트 같은 완효성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료를 주실 때는요, 잎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좋죠. 개체에 직접 닿게 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3cm 정도는 떨어뜨려 주셔서 주변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벌레잡이 사총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레잡이도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잎에서 나오는 점액질을 통해서 벌레를 잡아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꽃은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은은한 베란다 불빛, 햇빛 좋아합니다. 개화 시기는요, 사실 환경이 맞으면 계절 상관없이 꽃이 피는데 키워본 입장에서는요, 특히 겨울철에 꽃을 잘 피워준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습도는요, 촉촉한 습도를 좋아하고요. 흙의 상태는 키워보니까 약간 행주를 꽉 짠 느낌의 촉촉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벌레잡이 제비꽃은 너무 감싸면서 키워주기보다는 약간 거칠게 키워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말려도 웬만하면 잘 죽지 않지만 그래도 습습하게 관리해주는 게 좋아요. 해를 많이 받을수록 잎의 색상이 약간씩 변화하면서 끝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가감이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신 후룩스와도 다르게 포트를 가득 채워주는 지피 식물의 느낌을 물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꽃받침나무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받침꽃, 흰 받침꽃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칼리칸투스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성장이 잘 되고요. 꽃은 목련이나 수련을 닮았는데 이와 또 다르게 매우 개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는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달콤한 감목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꽃의 향기가 초콜릿, 계피 향기를 섞은 듯한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감목나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열이입니다. 희열이 이름을 들었을 땐 우리나라 식물 같지 않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나무가 되겠습니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에 잎도 나오기 전에 노란 벌집 같은 꽃들이 가지마다 옹기종기 매달려 꽃을 피우는 식물 되겠습니다. 늘어진 가지 위를 향해 하나씩 달려 꽃이 피는 개나리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쿠루미 쯔쯔지 한 포트에서 예쁜 꽃이 개화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쿠루미 쯔쯔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온 식물이고요. 이렇게 꽃몽오리가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은 실제로 보면 하얀 색상으로 피어 있는데 그 끝은 이렇게 연분홍 색깔의 색감이 덧입혀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이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얀 색상과 보라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요. 현재 식재도 가능하고 봄에 식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꽃이 관상용으로도 무척 아름다운 느낌이죠. 잎은요, 나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재로도 잘 사용이 되는 야생화입니다. 청강초롱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청강초롱은요, 꽃의 색상이 매우 화사한 별 모양의 야생화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단풍잎 터리풀이 있습니다. 단풍잎 터리풀은요, 입장이 이렇게 단풍잎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터리풀이고요. 꽃은 하얀 색상으로 깔끔하게 피어나죠. 터리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먼지 터리처럼 이렇게 보슬보슬 하얀 꽃을 피워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로 매력있고요. 터리풀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은방울꽃 되겠습니다. 현재 지상부는요, 아직 나지 않은 상태지만 뿌리가 잘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은방울꽃은요, 신부의 웨딩 부케로도 정말 많이 활용되는 청초한 꽃 되겠습니다. 노랑무늬 흰 붓꽃입니다. 노랑무늬 흰 붓꽃은요, 절제된 아름다움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는데 아담한 작은 키로 성장을 하는 붓꽃입니다. 그런데 하얀 색상에다 노란 보석이 박혀 있어서 매우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잎들도 다른 붓꽃에 비해서 매우 절제된 모양으로 휘거나 꼬임 없이 곱게 자라납니다. 자연에서의 절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노지활동 가능한 만병초를 찾고 계시다면 울릉도 만병초 추천드리겠습니다. 만가지병을 고친다고 전해지는 식물로 유명한 만병초죠. 이름 그대로 만가지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4m 정도로 나무로 크게 성장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늦은 것이 특징이죠. 백합 보여드리겠습니다. 흑백합 뿌리 돌고 있고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흑백합은 매우 고혹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백합 되겠습니다. 흑백합 말고 농원에 흑색의 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흑패모 되겠습니다. 흑패모 이렇게 12cm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데 검은 날이라고도 불리는 흑패모는요, 5월경에 꽃이 피어서 6월, 8월까지 피어나는 꽃은 여름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의아리 소품과 중품이 있는데 소품은 홑꽃이고 중품은 겹꽃 되겠습니다. 몬타나 의아리는요 노지 식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이맘때 식재를 해주셔야지 봄에 쭉쭉 잘 자라나서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묽은 줄기 옆에서 겨드랑이에 줄기가 나오게 되고 꽤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화분에서도 식재 가능하시고요. 화분에서 키우면 노지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게 됩니다. 몬타나 의아리는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봉오리가 정말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노지에서 키워보면 몬타나 의아리 꽃이 클레마티스 의아리 꽃보다 2-3주 먼저 피어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원에 울타리 근처에 식재해 주셔도 좋고 이때 목대를 굵게 키워주시려면 거름을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더 잘 자라나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플로겐스 바람꽃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죠? 꽃 색상은요 랜덤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배수가 좋아야지 잘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펄라이트에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네모네 바람꽃은요 가을이나 이렇게 늦겨울에 식재를 해 두셔야지 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기 너무나 좋은 시기가 되겠죠. 플로겐스 바람꽃의 성장도 보실 수 있고 봄에는 예쁘고 어여쁜 꽃까지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식물 징구르마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꽃도 독특하고 이러한 식물을 키워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이죠. 꽃도 화사하게 피어나는데 꽃이 지고 나서 색상이 변화하고 수술만 남는 게 또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매화 헐떡이입니다. 역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죠. 야생화는요 이렇게 가을 시즌에 식재를 해 두시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며 봄에 예쁘게 잘 성장을 하고 뿌리도 잘 내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사계 바람꽃 하얀 색상 또 홍합 바람꽃 핑크 좀 진 분홍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꽃도 너무나 잘 성장하는 야생화인데요. 이제 키우기 시작하시면 봄에 한 번 또 꽃을 보시고 가을에 한 번 두 차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꽃이 피운다고 해서 사계 바람꽃이라고 불리죠. 그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식물 미니 레위시아입니다. 목대가 조금씩 짱짱해지면서 탄력적으로 생겼는데요. 미니 레위시아 묵은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일반 레위시아에 비해서 조금 더 앙증맞고 깔끔한 느낌으로 성장합니다. 식물은 향기별꽃 두 가지 색상 보여드릴게요. 먼저 분홍 색상 향기별꽃 되겠습니다. 향기별꽃은요 겨울부터 봄까지 개화하는 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다란 부추를 닮은 듯한 느낌입니다. 부추향이 실제로 나는 듯하죠. 이렇게 보라 향기별 색상도 있는데요. 분홍 색상과 잎장의 모양이 약간 더 좁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 약간 푸른 색상의 기운을 가진 꽃을 보여준다 생각해주세요. 히어유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향기별꽃과 닮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히어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황금 부추꽃 되겠습니다. 야생화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아주 가득한 느낌이고요. 색감은 황금 색상, 노란 색상 생각해주세요. 대표적인 겨울꽃을 보여주는 쌀이 4종류 보여드릴게요. 색상에 따라서 보라, 분홍, 하양 그리고 보카시 있습니다. 보카시 색상은요 하얀색 베이스에 분홍 빛깔을 살짝 얹어준 듯한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이는요 이렇게 콩과 덩쿨성 식물입니다. 중품이고요. 어느 정도 수영이 예쁘게 자리 잡힌 식물입니다. 꽃은요 늦은 겨울 12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꽃을 보여주는 기특한 식물이죠. 잎의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없어도 예쁜 식물에 속합니다. 겨울에 꽃을 피워 야생화로 보시기도 하고요. 추위에도 강해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식물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잠시 실내로 옮겨주시거나 뽁뽁이 같은 걸로 관리해 주시면 좋죠. 또 빛을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늘어지면서 잘 성장합니다. 이때는 통풍 잘 신경 써주시면 좋죠. 분갈이 해줄 때는요 화분을 갑자기 큰 화분으로 바꿔주시지 마시고 약간 늘려주시면 좋아요. 또
배수층을 잘 만들어주시면 좋은데요. 펄라이드, 난석, 바크 등의 비율을 적절하게 섞여서 뿌리층을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연탄 가리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포인세티아 4가지 종류 색상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빨간 색상으로 둥근 잎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게 마우스 포인세티아고요. 이렇게 선물하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세티아 잘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문제없이 잘 키우시는데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이 물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포인세티아는요, 건조하고 습한 것 중에 건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식물입니다. 너무 흙을 많이 말린 후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했다가 약간 말렸다가 다시 물을 줘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지금 10cm 포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겉흙이 3-4cm 정도 마른 후에 물을 60에서 100ml 정도 주는 게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포인세티아 물 주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얻어낸 약간의 노하우였습니다. 포인세티아 분갈이 할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배양토에 마사토 혹은 질석 등을 조금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상사화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상사화입니다. 아프리카 상사화는 황금 색상이 노란 꽃 색상이 매력적인 상사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사화와 또 다른 황금 색상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식물 되겠습니다. 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선화 뿌리 활착 잘 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선화는요, 약간 고기를 숙이고 피어나는 꽃인데요. 원산지는 주중에 연안,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에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굵은 식물이고요. 일단 심기만 하면 관리법이 까다롭지 않고 베란다 실내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수선화 뿌리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요맘때 들이셔도 뿌리가 돌고 있지 않은 구근도 점차 뿌리가 돌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선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시기에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죠. 또 너무 추운 지방에서 계시다면 토종 수선화 추천드립니다. 토종 혹은 원종 수선화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품종들은 월동을 잘하고 구근이 소멸하지 않는 특징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요맘때 가을 겨울 시즌에 키울 식물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식물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오히려 식물들 많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야생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고 또 겨울 식물들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동백 역시 겨울 시즌을 대표하는 식물 맞습니다. 동백꽃 종류별로 이렇게 꽃망울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농원에도 동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부터 다양한 종류의 중품 동백도 있기 때문에 중품 동백은 문의 주시면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나무는요, 비옥하고 약간 습기가 있지만 배수가 잘 되는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오랫동안 축축한 토양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죠. 겨울철에는 빠르게 건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상태를 잘 관리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꽃이 빠르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 주시면 예쁜 동백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죠. 상지한 동백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예쁜 꽃이 연분홍빛으로 피어나는 모습도 확인 가능하셨습니다. 금광의 다리는 농원의 중품 15cm 2가지 종류 있는데 농장에서 꽃이 정말 예쁘다고 추천해 주신 야생화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미나리아 제비과 광의 다리 속에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독일 붓꽃, 미국 붓꽃 보여주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독일 붓꽃, 미국 붓꽃은 아름다운 꽃잎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정원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꽃이 매우 풍성한 느낌 줍니다. 때문에 정원에서 활기를 더해주죠. 한번 심으면 매년 봄, 초여름까지 개화를 하는 식물입니다. 독일 붓꽃 햇빛 좋아하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식재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독일 붓꽃의 식재 시기는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식재를 해 주셔야지 다음 해에 봄의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는 깊이와 간격은요, 뿌리가 너무 깊게
길게 묻히지 않도록 화면에 나오듯이 뿌리 윗부분이 보이게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의 윗부분이 흙으로 완전히 덮이게 되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뿌리 썩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얕게 식재해 주시면 통풍도 잘 되고 뿌리도 원활하게 순환하여 활착도 잘 됩니다. 붓꽃은요, 번식력이 좋아서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포기를 여러 포기 식재하시는 경우에 30에서 45cm 간격 두시면서 식재해 주세요. 또한 독일 붓꽃은요, 배수가 매우 중요한 식물 되겠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좋죠. 특히 노지에 식재한 경우에는요, 처음에 식재하고 나서 물을 살짝 주시고 그 다음부터 물 주기는 자연에 그대로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 붓꽃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정말 많이 선호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성장을 하죠. 때문에 노지에 식재하는 경우에 식재 시에만 물을 주고 따로 주지 않아도 좋죠.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먼 아이리스, 독일 붓꽃, 미국 붓꽃 깊게 식재하지 않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잎이 쓰러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큰 잎이 쓰러질 것 같다면 긴 잎을 잘라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잎을 잘라내도 워낙 생명력이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합니다. 뿌리가 두세 개 달린 저먼 아이리스는요,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성장을 하죠. 식재한 후에는요, 딱히 관리할 게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잡초 제거 정도 해주시면 좋죠. 잡초가 있을 경우 식물의 영양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붓꽃 주변에 잡초가 있다면 제거해 주시면 통풍에도 좋습니다. 분리와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요, 독일 붓꽃 2-3년에 한 번씩 포기를 나눠서 번식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여름이 끝나는 시기에 분리하는 것이 좋고요. 분리 후에는 새로 잘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야생화 사랑초도 입고가 된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초 농원에 50가지 종류 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춰서 골라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초 역시 야생화 느낌 정말 많이 나는 식물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꽃이 피어나는 사랑초는요, 여름에 휴명기 들었다가 가을에 식재해서 지금 시기에 싹이 나서 성장을 빠르게 해 나가는 동양종 사랑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사랑초는 한양종 사랑초 되겠죠. 사랑초 종류별로 있으니 블로그, 연두빛 농원 블로그를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요, 너무 가습하지 않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건조에도 강한 야생화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엠버부터 시작해서 레드 섀도우 등등 지난주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사랑초가 대거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꽃사진 띄워드리니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사랑초 가격들이 다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것저것 골라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곱게 솟지 않고 지피식물처럼 바닥에 붙어서 자라나는 사랑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푸플레아 살몬 역시 그러합니다. 살몬 색상은요, 약간 코랄 색상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메소니아는 앞서 보신 사랑초들과 또 다르게 입장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꽃은 주황빛이고요. 줄기는 자세히 보면 붉은 기운을 감돌고 있습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듯한 미루타 사랑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약간 날씨가 흐린 상태여서 꽃망울이들이 활짝 피지 않고 오므리고 있는데요. 사랑초 햇살 가득 받을수록 꽃을 활짝 피워주는 특징 제대로 보여주네요. 연두빛 농원은 원당역 3번 출구에서 5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예쁜 야생화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초를 여러 번 키워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구매해서 키워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초 바로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죠. 택배를 받고 분갈이를 바로 하는 것은 사실 좋진 않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환경이 바뀌면 몸살이 날 수도 있죠. 때문에 2-3주 후에 분갈이를 해주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또 한편으로 사랑초가 아직 밥이 꽉 차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분갈이를 구근 나누기 할 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특별히 분갈이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존 화분에 있는 흙을 탈탈탈 털어내지 마시고 그대로 분 떠서 옮겨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화분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의 흙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랑초 분갈이 하려고 보았더니 뿌리가 없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랑초는 구근 식물입니다. 또 일부 사랑초는 깨알 만한 구근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꼭 눌러서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초가 꽃이 안 피어나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랑초의 꽃 피는 시기는 품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초는 꽃이 피는데 왜 이 사랑초는 꽃이 안 피지? 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초를 비롯해 다른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진딧물이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딧물이 생겼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딧물을 퇴치하기도 하죠. 먼저 식물 친구들을 한 번씩 소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소독을 해주시면 대부분의 진딧물은 사라지죠. 사랑초는 새순과 꽃이 올라올 때 진딧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진딧물이나 사랑초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통풍과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식물 자체가 약해질 수 있죠.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감기에 잘 걸리듯이 식물들 역시 여러 가지 병충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 강한 식물들도 통풍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병충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으로 입제 진딧물 약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구매하셔서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소량으로 화분에 올려두시는 방법도 있죠. 또 화분 자체에 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끼는 사랑초에 진딧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화분을 바꾸고 흙도 바꿔 주었더니 나아지더라고요. 이때 화분은 한번 알코올로 소독을 해 주었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간단하면서도 잘 안 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물 샤워죠. 사랑초를 물로 조금씩 씻겨주면서 관리를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또 흙에 펄라이트를 섞어줬더니 나아지기도 하죠. 사실 식물을 키울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흔히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속흙까지 마르면 또 물을 주세요 등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겉흙인지 또 어느 정도가 속흙인지는 내가 부딪혀 보면서 나의 환경과 식물이 좋아하는 습성을 비교해 보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와 식물의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식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식물이 요구하는 환경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노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죠.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면 사실 그건 나의 잘못만은 사실 아닙니다. 실패했었던 원인은 나의 환경과 생활 패턴에 맞지 않은 식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찾아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약간의 인내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가 성장하고 꽃을 피워내는 시기에는요, 정말 큰 관리는 딱히 사실상 필요가 없죠. 물 마름이 생기지 않게 물만 잘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또 사랑초가 예쁜 꽃을 활짝 피워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햇볕입니다. 키우시는 공간에서 햇빛이 가장 따사롭게 그리고 많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자리에 사랑초를 두실수록 꽃을 더 많이 피워내게 됩니다.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요, 물을 조금씩 아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없어지면서 휴식기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물을 소비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식물은 풍노초 되겠습니다. 풍노초는 농원의 진한 분홍 색상, 일반 분홍 색상, 그리고 하얀 색상이 있습니다. 키는 높게 자라나지 않고 이렇게 지피식물 마냥 붙어서 자라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노초 3가지 색상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아쑥부쟁이, 홍아쑥부쟁이 보셨고 제비꽃도 있습니다. 농원의 홍아 제비꽃은요, 묵은 등이로 튼튼하게 입고 있고 하얀 색상 찾으신다면 미국 제비꽃 역시 있습니다. 홍아 제비꽃, 미국 제비꽃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 특유의 야생미 가득한 꽃의 모습과 잎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지구엽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봄에 앙증맞으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수십 송이의 꽃송이가 매력적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삼지구엽초는요, 30cm에서 50cm 정도의 키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수초도 들어와 있죠. 개복수초, 새복수초 2가지 종류 복수초 있습니다. 뿌리가 돌고 있고 복수초는요, 늦은 겨울 그리고 초봄에 아무도 꽃이 피어주지 않을 것 같은 시기에 또 꽃을 올려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남천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의 남천 10cm 소품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단풍이 들면서 예쁜 느낌, 가을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중품의 남천은 3가지 색상으로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색상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남천은요, 사계절 푸릇푸릇한 잎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